네, 이번에는 다수의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주는 flyweight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강아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 만들 강아지의 프로퍼티에는 이름, 나이, 성별, 시추와 마티즈 같은 강아지의 종류, 마지막으로 DNA 정보를 저장할 거예요. 이를 코드로 나타내면 클래스 강아지는 그 컨스트럭터로 이름, 나이, 성별, 종류, DNA 정보를 받아요. 이를 사용해서 두 마리의 강아지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강아지 초코는 2살 남자, 시추, 아주 긴 DNA 정보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강아지 바둑이는 3살 여자, 종은 진돗개, 역시나 아주 긴 DNA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이제 강아지의 리프레젠테이션 함수를 넣어서 초코와 바둑이의 정보를 출력할게요. 이처럼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만든 강아지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지 계산해 볼게요. 강아지 이름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20글자까지 받는다 라고 하면 20바이트 정도가 필요해요. 나이는 64비트 인티저를 사용한다면 2바이트가 필요하죠. 젠더 같은 경우는 불리한도 가능하긴 한데 현재 젠더를 스트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10바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할게요. 종류 같은 경우도 스트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바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할게요. DNA가 문제예요. DNA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0MB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해요. 이와 같이 강아지 한 마리가 약 100MB의 메모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지금 두 마리의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벌써 200MB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강아지를 1000마리만 더 만들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메모리의 양은 100GB 이상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PC에서는 강아지를 1000마리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거죠. 이럴 때 강아지들 간에 공통된 속성들을 공유하게 되면 메모리 컨섬션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DNA 정보를 모든 강아지들이 공유를 한다면 강아지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도 하나의 DNA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엄밀하게 말해서 모든 강아지의 DNA 정보는 종별로, 성별에 따라 또 강아지 하나하나마다 아주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는 플라이웨이트 패턴을 소개하기 위해서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할게요. 그럼 DNA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강아지 오브젝트를 코드로 나타내 볼게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은데 이번에는 파이썬의 클래스 어트리뷰트를 사용할 거예요. 다시 강아지 클래스를 정의하고 강아지의 클래스 어트리뷰트로 DNA 정보를 하나 넣어요. 그 DNA 정보는 아주 긴 시퀀스가 될 거예요. 다시 강아지의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DNA를 제외한 이름, 나이, 성별, 종만 받을게요. 이번에도 강아지 2마리, 초코와 바둑이를 만들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나와요. 이와 같이 강아지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게 되면 DNA 시퀀스가 오브젝트들 간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파이썬이 아닌 다른 개발 언어에서는 비슷한 컨셉으로 static variable을 사용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flyweight 패턴의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형태예요. 강아지 오브젝트마다 공유가 되는 클래스 어트리뷰트, 여기서는 DNA 정보를 flyweight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더 제너럴한 클래스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도 여러 강아지를 만들 것인데 강아지 종마다 DNA 정보가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시추의 DNA 정보는 어떠한 식으로 나올 거고 진돗개의 DNA 정보는 시추와는 다를 거예요. 그럼 강아지 종과 DNA를 저장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추 DNA와 진돗개의 DNA를 저장해 놓고 진돗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이곳을 가리키게 만들고 시추 오브젝트가 새로 생길 때마다 이곳을 가리키게 만들면 돼요. 그럼 새로운 강아지를 만들어도 그 강아지가 이미 존재하는 진돗개나 시추라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DNA 정보를 가리킴으로써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종과 그에 따른 DNA 정보를 공유되는 테이블로 관리하게 되면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강아지의 종과 DNA 정보를 저장하는 dog breed DNA 클래스를 정의할게요. 내부에 종과 DNA를 저장해요. 이어서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강아지 클래스를 정의할게요.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강아지들 사이에 공유가 되는 DNA 테이블을 만들어야 해요. 이는 클래스 어트리뷰트로 만들게요. 또 해시맵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의 키 값은 강아지 종이 되고 밸류 값은 우리가 정의한 도그 브리드 DNA 오브젝트가 돼요.
그럼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게요. add DNA는 종과 DNA를 아규먼트로 받겠죠. 위에서 정의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그 오브젝트를 강아지들 간에 공유가 되는 DNA 테이블에 넣어요. 키 값은 강아지의 종이 되고 밸류 값은 방금 만든 오브젝트가 돼요. 이제 강아지 컨스트럭터를 정의해주고 강아지를 만들 때 넘어온 종이 공유가 되고 있는 DNA 테이블에 없다면 if breed가 테이블 안에 없다면 에러를 던져줄게요. 이를 실행해 볼 것인데 먼저 각 종에 따른 DNA 정보를 넣어줄게요. 시추는 이렇게, 진돗개는 이와 같은 DNA 정보가 들어와요. 이제 초코와 진돗개 바두기를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으로 초코와 바두기를 프린트하면 우리가 예상한 아웃풋이 나와요. 여기서 만약 DNA 테이블 안에 존재하지 않는 시바견 뽀삐를 만든다면 이처럼 시바견은 DNA 테이블 안에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만들 수 없다라는 에러가 던져져요. 해당 코드는 영상 아래 콜랩 링크에서 확인 가능해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들의 공통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주는 플라이웨이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에 대한 위키를 찾아보시면 그 클래스 구조가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구조 자체가 intrinsic state, extrinsic state, flyweight factory 등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만들기 위함이지 남들이 못하는 걸 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이나 인터넷, 또 이번 영상에서 보신 패턴의 코드, 그리고 클래스 구조에 집착하기보다는 플라이웨이트 패턴의 핵심, 오브젝트 공유를 통한 메모리 컨섬션 감소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케이스에 맞게 직접 클래스 구조와 함수를 만들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